2024년 11월의 쌀쌀한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출판사. 32세의 박지원은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임원들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다.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다. 8년차 편집자인 지원에게 이번은 마지막 기회였다. 30대 중반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부장이 나왔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박지원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원은 부장을 따라 복도 끝으로 갔다. 부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지원은 알았다. 이번에는 아쉽게 됐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부장의 다음 말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노력은 인정한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달라.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모두 변명처럼 들렸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안도, 무관심.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다. 지원은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지원은 집으로 가는 대신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다. 발이 아프고 닳아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지원은 본 적 없는 골목길에 서 있었다. 분명 이 근처를 수없이 지나다녔는데 이런 골목이 있는 줄은 몰랐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 양옆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골목 안쪽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에 이끌려 지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간판에는 마음 한 잔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글씨로 쓴 간판이었는데 묘하게 따뜻해 보였다. 지원은 카페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5개 정도의 테이블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카운터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원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우연은 없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이곳을 찾아오시죠. 남자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다. 지원은 테이블에 앉았다. 남자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하지만 메뉴판에는 커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음 한 잔 마이너스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소원 하나 들어드립니다. 단,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한 분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은 메뉴판을 다시 읽었다.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남자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설명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5,000원을 내시면 소원 하나를 들어드립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요. 복권 당첨 같은 건 안 됩니다. 소원이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 진짜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남자는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해야 합니다. 겉으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가 아닌 소원을 빌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후회하게 되죠. 그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지원은 황당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끌렸다. 오늘 같은 날, 이런 황당한 제안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럼 저도 소원을 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소원을 빌기 전에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남자는 일어나 카운터로 돌아갔다. 지원은 홀로 남겨졌다. 카페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지원은 생각에 잠겼다.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승진. 당연히 승진이었다. 8년간 밤낮 없이 일했다.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반납했다. 모두 승진을 위해서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 확신이 서지 않는 걸까?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언제 내려오느냐고 물었다. 지원은 바빠서 못 간다고 대답했다.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지만 지원은 무시했다. 승진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민준,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 그는 떠나며 말했다. 너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구나. 지원은 부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커리어도 중요하잖아. 지원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해보자. 믿지 않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위로도 필요하니까. 저 소원 빌게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결정하셨나요? 네. 승진하고 싶어요.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남자는 잠시 지원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정말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네. 확실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추출했다. 모든 동작이 의식처럼 느껴졌다. 5분 후. 남자는 커피 한 잔을 지원 앞에 놓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향기가 좋았다. 이 커피를 드시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원은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따뜻했다.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졌다. 그리고 묘한 느낌이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5,000원입니다. 지원은 지갑을 꺼내 돈을 냈다. 남자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쯤이면 소원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지원은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계속 생각했다. 설마 진짜 이루어지진 않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가 피어올랐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정말로 승진할 수 있다면? 그날 밤, 지원은 이상한 꿈을 꿨다. 카페 주인이 나타나 물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요? 지원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지원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주말 동안 카페 일은 거의 잊고 있었다. 꿈 같은 일이었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장이 지원을 불렀다. 박지원 씨, 잠깐 회의실로 올까요? 지원은 긴장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또 나쁜 소식? 하지만 부장의 표정은 지난주와 달랐다. 밝았다. 회의실에는 임원 한 명이 더 있었다. 편집 본부장이었다. 그는 지원을 보며 웃었다. 박지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이번에 우리 부서에 갑자기 결혼이 생겼어요. 김 차장이 갑자기 이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긴급으로 승진 인사를 재검토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박지원 씨를 차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해요.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정말요? 그럼요. 당장 다음 주부터 차장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카페. 그 카페가 생각났다. 설마.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 우연이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다. 소원을 빈 지 정확히 3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다.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다. 지원은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다. 카페 주인의 말이 떠올랐다.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지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차장으로서의 업무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았다. 회의, 보고서, 의사결정, 모든 것에 책임이 따랐다. 퇴근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다. 하지만 지원은 불평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니까, 승진이니까, 성공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원은 지쳐 있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체중도 3kg이나 빠졌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지원은 회식 자리에 있었다. 승진 축하 회식이었다. 동료들은 취기에 건배를 외쳤지만 지원은 웃을 수 없었다.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원은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지원아. 너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니? 이번 주말은 좀 일이 있어서. 지원아. 엄마가 너 본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얼굴 좀 보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다음 달에 꼭 갈게요, 엄마. 다음 달에도 또 일 있다고 하겠지.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흐렸다. 회식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지원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돌아보니 민준이 서 있었다. 2년 만에 보는 얼굴. 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준 오빠, 우연이네. 여기서 보다니. 회식이야? 응. 승진, 축하 회식. 오, 승진했구나. 축하해. 내가 원하던 거잖아. 민준의 말에는 꼬집음이 없었다. 순수한 축하였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무거웠다. 고마워. 오빠는 잘 지내? 응. 나는 여전히 그림 그리고 있어. 돈은 별로 안 되지만 행복해. 행복. 그 단어가 지원의 가슴을 찔렀다. 지원은 행복한가? 승진했는데,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 다행이다. 지원아, 너 얼굴이 안 좋은데 많이 힘들어?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민주는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는 떠났고 지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왜 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승진했는데, 원하던 걸 이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다음 날 토요일, 지원은 출근했다. 사무실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지원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원한 게 이게 맞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카페 주인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후회. 지원은 후회하고 있었다. 승진을 했지만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건강, 가족과의 시간, 친구들, 그리고 자기 자신. 저녁 7시, 지원은 일을 멈추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달 전 그 골목길로. 골목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어두워 보였다.
카페 마음 한 잔의 불빛이 보였다. 지원은 문을 열었다. 카페 안은 한 달 전과 똑같았다. 주인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의자를 권했다. 지원은 앉았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이루어졌어요. 승진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원은 주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승진할 거라는 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죠. 대체 어떻게요? 주인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인 것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조금 조정할 뿐이에요. 김 차장이 갑자기 이직하게 된 것도, 회사가 당신을 재검토하게 된 것도 모두 연결되어 있죠.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니었나 봐요. 주인은 커피를 지원 앞에 놓았다. 이제 알았네요. 늦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준비가 되면 다시 소원을 비세요. 지원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진짜 원하는 것. 그게 뭘까? 카페를 나온 지원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 둔치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진짜 원하는 것. 지원은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걸까? 승진이 아니라면? 성공이 아니라면? 지원은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강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처럼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출판사 인턴으로 일하던 때. 저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원고를 읽으며 감동받고, 한 권의 책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던 그 순간들. 그때는 행복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었지만, 단지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책보다 승진이 중요해진 것은, 저자보다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은, 창작의 기쁨보다 실적에 집착하게 된 것은. 지원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들을 넘기다가 한 장에 멈췄다. 5년 전, 첫 번째로 담당한 책의 출간 기념회 사진. 그때의 지원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나는 책을 만들고 싶었어. 지원은 중얼거렸다. 그렇다. 승진이 아니라 책. 좋은 책을 만들고 싶었다.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책. 하지만 지금의 지원은 책을 만들지 않는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숫자를 관리할 뿐. 차장이 된 후 단 한 권의 책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원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지원아. 아까는 엄마가 너무했다. 미안해.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소홀했어요. 어머니는 놀란 것 같았다. 지원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 지원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정말. 그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이번 주말에도 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가? 네, 엄마. 갈게요. 어머, 정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지원은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작은 선택이었지만
중요한 선택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원은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차장 업무 대신 다시 편집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부장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방금 승진했는데? 알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관리가 아니라요. 박 차장, 정신 차려요. 승진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다시 편집자로 돌아가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편집자로 일하고 싶어요. 부장은 한참을 지원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로? 네, 알겠어요. 그럼 본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연봉은 차장 때보다 낮아질 거예요. 상관없어요. 며칠 후 지원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회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군댔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았다. 다시 편집자로 돌아온 지원은 첫 번째 원고를 받았다. 신인 작가의 소설이었다. 제목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지원은 원고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동이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다. 주말이 되자 지원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5년 만에 찾는 집이었다.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아, 엄마. 두 사람은 포옹했다.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다. 지원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 온기를 그리워했는지. 저녁, 식사 자리. 아버지도 함께였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 식사. 아버지는 말없이 지원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어머니는 계속 음식을 권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지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지원아, 너 많이 말랐다. 서울에서 제대로 먹고 다니니? 이제는 잘 먹을게요, 엄마. 그래, 건강이 제일 중요해. 식사 후, 지원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다.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 친구들과 가던 문방구, 첫사랑과 걷던 길.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그래도 오늘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어머니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길에서 지원은 느꼈다.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원하는 것. 이제 알 것 같았다. 승진도, 돈도, 명예도 아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음 날, 지원은 다시 마음 한찬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엔 제대로 된 소원을 빌고 싶어요. 준비가 됐나요? 네. 주인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지원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나는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요.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책.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고 싶어요. 성공보다 행복을, 승진보다 의미를. 커피가 완성되었다. 주인은 그것을 지원 앞에 놓았다. 이번에는 진짜 소원인 것 같네요. 어떻게 아세요? 당신의 눈빛이 다르거든요. 지난번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확신에 차 있어요. 지원은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더 달콤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랄게요. 지원은 카페를 나섰다.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진짜 원하는 것을 빌었으니까. 2주가 지났다. 지원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편집자로 돌아온 그녀는 신인 작가의 소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온 마음을 쏟았다. 원고를 수정하고 작가와 소통하며 책의 완성도를 높여갔다. 어느 날 오후 작가와의 미팅이 있었다. 젊은 여성 작가였는데 이름은 한소희.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와 지원을 찾았다. 편집자님, 안녕하세요. 소희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소희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지원은 미소 지으며 원고 파일을 꺼냈다. 작가님, 원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주인공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장면은.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소설 속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 같았기 때문이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너무 공감이 돼서요. 소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저도 한때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지원은 소희의 손을 잡았다.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책을 꼭 잘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원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생에 대한, 가치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원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다. 미팅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원아,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 다음 주에 내 그림 전시회가 있어.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고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아. 꼭 갈게. 답장을 보내고 지원은 미소 지었다. 작은 변화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 다음 주 토요일, 지원은 민준의 전시회를 찾았다. 작은 갤러리였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벽에는 민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일상의 풍경들이었다. 골목길, 카페, 공원 벤치. 지원아, 민준이 반갑게 다가왔다. 그는 청바지에 간단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였다. 왔구나. 고마워. 축하해. 그림 정말 좋다. 그치? 요즘 행복해서 그런지 그림이 더 잘 그려져. 행복. 그 단어가 또 지원의 마음을 건드렸다. 민주는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행복했다. 반면 예전에 지원은 성공했지만 불행했다. 지원아, 너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것처럼 보였는데 지원은 웃었다. 그랬나? 요즘 조금 깨달은 게 있어서. 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주는 지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다행이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두 사람은 전시회를 함께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연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시회를 나오며 민준이 물었다. 지원아,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할래? 좋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우연히도 그곳은 마음 한 잔. 카페가 있는 골목 근처였다. 지원은 그 카페가 눈에 들어왔지만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카페에 앉아 민준이 말했다. 사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뭔데? 2년 전에 헤어질 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빠 말이 맞았어. 나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 오빠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래도 미안해. 그리고 너 잘 되길 바라. 나도.
오빠도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원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민준 오빠의 전시회에 다녀왔다. 그는 행복해 보였다. 나도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는 것 같다. 소원 카페의 주인이 말했다. 진짜 원하는 것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다음 날 일요일, 지원은 또 고향에 내려갔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었다. 두 사람은 뒷산을 올랐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등산.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아버지가 말했다. 지원아,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네.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무거워 보였는데 지원은 놀랐다. 민준에 이어 아버지까지 모두가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아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뭔데?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사는 거요. 좋은 일을 하면서요. 아버지는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다. 그거면 됐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가장 큰 위로였다.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치우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3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지원이 담당한 소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가 드디어 출간을 앞두고 있었다. 마지막 교정을 보며 지원은 뿌듯함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출판 기념의 날, 작은 서점에서 행사가 열렸다. 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책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한소희 작가가 낭독을 시작했다. 책의 마지막 장면, 주인공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부분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독자들 중 몇몇은 눈물을 닦았다. 지원도 울컥했다. 이 책을 만들면서 자신도 치유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낭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었다. 작가님, 이 이야기가 실화인가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이야기예요. 저도 한때 일에만 매달렸어요.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고향에 갔을 때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여성은 또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원도 함께 박수를 쳤다. 이 이야기는 소희만의 것이 아니었다. 지원의 것이기도 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것이기도 할 것이다. 행사가 끝나고 지원과 소희는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편집자님, 정말 감사해요. 편집자님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 책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집자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한때 승진과 성공에 집착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은 행복하세요? 지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돈은 적게 벌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소희는 지원의 손을 잡았다. 편집자님, 고마워요. 편집자님이 이 책을 만들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미소 지었다. 작가와 편집자. 하지만 그 이상의 관계, 서로의 인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 일주일 후, 책이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독자들의 리뷰가 하나둘 올라왔다. 이 책을 읽고 울었습니다. 저도 일만 하다가 가족을 잃을 뻔했거든요. 주인공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 같아요. 저도 변화를 시작하려고요. 감동적이에요.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에요. 지원은 리뷰들을 읽으며 행복했다. 이거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다.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그날 저녁, 지원은 다시 마음 한창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원은 자리에 앉았다. 주인은 묻지 않아도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요. 네. 어떻게 아세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당신은 지금 행복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커피를 지원 앞에 놓았다. 이번에는 무료예요. 왜요? 축하, 선물이에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았으니까요. 지원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주인님은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소원을 이뤄주는 거예요? 주인은 미소 지었다. 저는 그냥 안내자예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도록 돕는 사람. 그럼 마법은요? 마법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건 계기를 만든 것뿐이에요. 지원은 이해했다. 소원 카페는 마법이 아니었다. 거울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천만에요. 당신 스스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냥 커피를 내렸을 뿐이에요. 카페를 나서며 지원은 뒤돌아봤다. 불빛이 따뜻했다. 언젠가 다시 올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이곳을 소개해주기 위해. 5월의 어느 오후, 지원은 출판사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저자와의 미팅이었다. 논픽션 작가로 인생에 대한 에세이를 쓴다고 했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박지원 편집자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장민석 작가님이시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회의실로 이동해 마주 앉았다. 민석은 원고 파일을 꺼냈다. 제 원고 읽어보셨나요? 네, 정말 인상 깊었어요. 특히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라는 챕터가요. 민석은 미소 지었다.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살거든요. 남들이 원하는 걸 자신도 원한다고 착각하면서요. 지원은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승진이 제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편집자로 돌아왔어요. 차장 자리를 포기하고요.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대단하시네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던 거니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편집자님의 이야기를 책에 넣어도 될까요? 물론 익명으로요. 좋아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원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생에 대한, 선택에 대한, 행복에 대한 대화였다. 지원은 민석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했다. 마치
오래 알던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미팅이 끝나고 민석이 말했다. 편집자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업무 외의 만남은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좋아요. 두 사람은 출판사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갔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민석이 입을 열었다. 5년 전까지 저는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연봉도 높았고 지위도 있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두셨어요? 네. 회사를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죠. 미쳤다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라고. 지원은 민석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그의 경험은 자신과 너무 비슷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 행복해요. 오늘 뭘 쓸까 기대되거든요. 부러워요. 편집자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그러고 계시잖아요. 민석의 말에 지원은 미소 지었다. 맞다. 나도 지금 행복하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근처를 산책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다. 걷다가 우연히 마음 한찬 카페가 있는 골목 앞을 지나게 되었다. 저기 카페 있네요. 한 잔 더 하실래요? 민석이 물었다. 지원은 골목을 바라봤다. 카페에 불빛이 보였다. 저기는 특별한 카페예요. 특별하다니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카페예요. 민석은 웃었다. 재밌는 컨셉이네요. 가볼까요? 두 사람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카페 문을 열자 주인이 반겼다. 그는 지원을 보고 미소 지었다.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동행이 있으시네요. 네, 제 저자예요. 주인은 민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읽는 듯했다. 어서 오세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민석은 농담으로 받아들이며 대답했다. 소원이요? 글쎄요. 제 책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시죠.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봤다. 어떻게 아세요? 보이거든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책의 성공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민석은 할 말을 잃었다. 주인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주인은 자신의 카페에 대해 설명했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닫게 돕는다고. 그렇다면 저는 이미 소원이 이뤄진 거네요. 민석이 말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이미 길을 찾으셨어요. 이제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됩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석이 지원에게 말했다. 신기한 곳이네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우연히요. 아니, 필요할 때 찾게 됐어요. 저도 편집자님이 필요할 때 만난 것 같아요. 지원은 민석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무슨 뜻이에요? 편집자님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이해하는 분 같아요. 그냥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저도 작가님과 일하는 게 좋아요. 두 사람은 헤어지며 다음 미팅을 약속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생각했다. 소원 카페는 단순히 소원을 이뤄주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이었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을,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날 밤, 지원은 일기를 썼다. 오늘 새로운 저자를 만났다. 장민석 작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우리는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의미 있는 일을, 진심을 담은 작업을. 소원 카페가 우리를 연결해 준 것 같다. 여름이 다가왔다. 한소희 작가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출판사는 지원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부장이 지원을 불렀다. 박 편집자, 잘했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가 대박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당신을 다시 차장으로 승진시키고 싶어 해요. 지원은 예상했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부장님, 감사하지만 거절할게요. 뭐? 왜요? 저는 편집자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책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지원의 눈빛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원은 한소희와 장민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다. 두 분을 소개할게요. 한소희 작가님, 장민석 작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두 작가는 서로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글쓰기에 대해, 인생에 대해, 행복에 대해. 소희 작가님 책 읽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민석이 말했다. 감사해요. 사실 제 이야기를 쓴 거라 부끄럽기도 해요. 용기 있으시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원 편집자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세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오래 알던 친구들처럼 편안했다. 지원은 이 순간이 행복했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마음 한창 카페로 갔다. 지원이 제안했고 두 작가도 흔쾌히 동의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주인이 반겼다. 오늘은 손님이 많으시네요. 네, 제 저자들이에요. 주인은 세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다. 커피를 내리며 주인이 물었다. 모두 소원이 있으신가요? 소희가 먼저 대답했다. 저는 이미 이뤄진 것 같아요. 제 책이 독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으니까요. 민석도 말했다. 저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지원을 바라봤다. 편집자님은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저도 이뤄졌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주인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커피는 모두 무료예요. 소원을 이룬 분들에게는 축하 커피를 드리거든요. 네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도 함께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도 한때는 다른 일을 했어요. 변호사였죠.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카페를 하세요? 소희가 물었다. 깨달았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이 카페를 여신 거군요. 맞아요.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소원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원하던 일이에요. 지원은 감동했다. 주인도 자신들과 같은 여정을 거쳤던 것이다. 성공에서 의미로, 외형에서 내면으로. 주인님, 감사해요. 이 카페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냥 거울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인생에 대해, 꿈에 대해, 행복에 대해, 그리고 깨달았다. 진짜 소원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을이 왔다. 장민석의 책,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도 출간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사람들은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했고 위로를 받았다.
책에는 지원의 이야기도 익명으로 실려 있었다. 승진을 포기하고 편집자로 돌아온 이야기. 많은 독자들이 그 부분에 공감했다. 어느 날, 지원은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지원 편집자님이신가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장민석 작가님의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편집자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혹시 그게 편집자님 이야기인가요? 지원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책 뒤에 편집자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했어요. 네, 맞아요. 제 이야기예요. 편집자님,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어떤 상황이셨어요? 저는 은행원이에요. 아니, 은행원이었어요. 지점장까지 됐는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표를 냈어요. 이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잘하셨어요. 용기 있으시네요. 편집자님 이야기가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다니. 이것이 바로 책을 만드는 이유였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석에게 전화했다. 작가님, 오늘 독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지원은 영희와의 대화를 전했다. 민석은 기뻐했다. 그거 보세요. 우리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정말 뿌듯해요. 편집자님, 다음에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물론이죠. 다음 주 토요일, 지원과 민석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선선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편집자님,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편집자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지원은 놀라서 민석을 바라봤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함께 일하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지원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민석은 좋은 사람이었다. 가치관도 맞았고, 함께 있으면 편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작가님, 저는 바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석은 일어섰다. 저 먼저 갈게요. 편집자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는 떠났고 지원은 혼자 남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민석의 고백이 싫지는 않았다. 하지만 확신도 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무의식적으로 마음 한찬 카페로 향했다. 주인은 지원을 보고 미소 지었다.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을 보면 알죠. 지원은 자리에 앉아 민석의 고백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인은 조용히 들었다. 그 분을 좋아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사랑인지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요? 지원은 생각해 봤다. 민석과 함께 있을 때, 대화를 나눌 때, 책을 만들 때 행복했다. 네, 행복해요. 그럼 그 사람이 없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나요? 지원은 또 생각해 봤다. 민석이 없는 미래, 상상하기 싫었다. 아니요. 주인은 미소 지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네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요. 사랑에 확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지원은 깨달았다. 자신이 민석을 좋아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 뿐. 감사해요. 주인님, 천만에요. 행복하세요. 다음 날, 지원은 민석에게 전화했다.
작가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지원은 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작가님을 좋아해요. 민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작가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해 봤는데 상상하기 싫더라고요. 민석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감사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변을 걸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다. 지원은 생각했다. 이것도 소원 카페의 마법일까? 아니,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만남. 겨울이 다가왔다. 지원과 민석의 관계는 순조로웠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알아갔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시험이 온다. 어느 날 민석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다. 대형 출판사에서 거액의 계약을 제안한 것이다. 3부작 시리즈를 쓰되 전속 계약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출판사는 지원의 회사가 아니었다. 민석은 고민에 빠졌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지만 지원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작가님이 결정하세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민석이 다른 출판사로 가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그것이 민석에게 더 좋은 기회라면? 작가님,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인가요? 아니면 좋은 책을 만드는 건가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원은 계속했다. 저는 작가님이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랑 함께하지 않는 거라도요. 민석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럼 거절할 거야. 돈은 적게 벌어도 너와 함께 책을 만들고 싶어.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절대 후회 안 해.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하지만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주 지원에게도 제안이 왔다.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연봉은 지금의 2배였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최소 3년은 그곳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 지원은 고민에 빠졌다.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민석은, 가족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지원은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제안한 출판사에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서울에서 지금 하는 일을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지원은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올바른 결정을 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지원은 민석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 나도 제안을 거절했어. 민석은 놀랐다. 무슨 제안? 지원은 설명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후회하지 않을까? 전혀.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민석은 지원을 꽉 껴안았다. 고마워. 함께 해줘서. 나도. 두 사람은 그날 밤 마음 한찬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다. 시험을 통과하셨네요. 어떻게 아세요? 표정을 보면 알죠. 두 분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올바른 선택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셨잖아요. 함께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주인은 두 잔의 커피를 내렸다. 향기가 카페 안에 퍼졌다. 이제 알겠어요. 소원이란 건 한 번 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죠. 지원이 말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매번 물어야 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민석이 물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시험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면 답은 항상 명확하니까요.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주인은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다. 변호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열기까지의 여정.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험들. 저도 수없이 유혹을 받았어요. 다시 변호사로 돌아오라는 제안도 있었고, 이 카페를 팔라는 제안도 있었죠. 거절하셨나요? 당연하죠.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이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도록 돕는 것. 지원은 감동받았다. 주인도, 민석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같은 여정을 걷고 있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 카페를 나서며 민석이 말했다. 지원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뭐려? 계속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지원은 민석의 손을 꽉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거울 창문에 비친 사람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돈도 많지 않고 명예도 없었지만 진짜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 그날 밤 지원은 일기를 썼다. 오늘 큰 결정을 했다. 부산 편집장 제안을 거절했다. 예전에 나였다면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민석 작가님과 함께 의미 있는 책을 만드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소원 카페에서 배운 교훈.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1년이 흘렀다. 지원과 민석은 여전히 함께 일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든 책들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진심이 담긴 책들이었다. 어느 봄날 오후, 지원은 마음 한잔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 젊은 여성이 함께였다. 주인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 최유진이에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주인은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카페는 특별한 곳이에요. 주인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유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5년 차예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주인이 물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고, 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회사에 들어왔어요. 지원은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1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똑같았다. 진짜 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주인이 물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책을 그리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돈을 못 벌면 어떡하죠? 주인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과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 둘 중 뭐가 더 후회스러울까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주인은 계속했다.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만약 답이 예스라면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원이 유진의 손을 잡았다. 유진 씨, 저도 1년 전에 비슷한 선택을 했어요. 차장 자리를 포기하고 편집자로 돌아왔죠.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진짜 원하던 거니까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잘하신 건가요? 네. 돈은 적게 벌지만 매일 행복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유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 소원을 빌고 싶어요. 말씀하세요. 주인이 말했다. 저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림책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유진 앞에 놓았다.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법은 없어요. 당신이 노력해야 해요. 유진은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해볼게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요. 지원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카페를 나서며 유진이 말했다. 선배님, 감사해요. 용기를 주셔서. 천만에. 유진 씨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두 사람은 헤어졌고 지원은 혼자 카페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주인이 물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주인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왜요? 주인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제 덕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찾은 거예요. 저는 그냥 거울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그래도 감사해요. 주인은 지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로요. 그럼 됐어요. 그게 진짜 소원이니까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행복. 지원은 깨달았다. 1년 전 자신이 빌었던 소원. 좋은 책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모두 이루어졌다. 주인님, 소원 카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죠? 물론이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저도 가끔 다른 사람들을 데려와도 될까요? 유진 씨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을요. 주인은 환하게 웃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도 이제 안내자가 되는 거네요. 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지원은 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은 소원 카페 이야기를 나눴다. 신기한 곳이야. 거기 가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 지원이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거기서 만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소원 카페가 우리를 연결해 준 거야. 맞아. 생각해보면 신기해. 내가 승진을 소원으로 빌었을 때 그게 이뤄졌지만 불행했어.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진짜 소원을 빌었지. 그리고 작가님을 만났고 민석은 지원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책의 성공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원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할 사람이었어. 그게 당신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지원은 부모님을 서울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지원의 집을 둘러보며 흐뭇해했다. 지원아, 너 요즘 참 행복해 보인다. 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 식사 자리에 민석도 함께했다. 부모님은 민석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 식사 후 아버지가 지원을 따로 불렀다. 지원아, 그 사람 괜찮은 것 같구나. 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아빠가 보기에도 그래.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 저도 작가님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지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행복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부모님을 배웅하고 지원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승진을 포기하고 편집자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과 화해하고 모두 소원 카페에서 시작됐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깨달으면서 시작됐다. 그날 밤 지원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1년 전 오늘 나는 소원 카페를 처음 찾았다. 승진을 빌었고 이루어졌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진짜 소원을 빌었다. 의미 있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 그리고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나는 안다. 소원이란 한번 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매 순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가? 만약 답이 예스라면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두려움도, 불안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다. 5년이 흘렀다. 지원과 민석은 결혼했고 여전히 함께 책을 만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든 출판사, 진짜 소원은 작지만 의미 있는 책들을 출간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최유진은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그녀의 첫 책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한소희는 계속 글을 쓰고 있었고 장민석은 인생 에세이 시리즈를 완성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마음 한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지원은 다시 소원 카페를 찾았다.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행복하게요. 주인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다. 그럼 됐어요. 그게 진짜 소원이니까요. 지원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명이나 자신의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주인님, 이 카페는 계속 여기 있을 거죠?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요. 그럼 다행이에요. 아직도 이곳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주인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이제 이 카페의 일부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곳으로 안내하고 그들이 진짜 소원을 찾도록 돕고 있잖아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주고 있어요. 그게 진짜 소원의 의미예요.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카페를 나서며 지원은 뒤돌아봤다. 마음 한 잔이라는 간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젠가 이곳을 찾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짜 소원이 무엇인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원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민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저녁과 함께. 그것이 지원이 진짜 원했던 것이었다.